리스펙 2학년 신선한 사회문화의 신성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2외고사도 다 끝났고 여러분들 뭐만 남았어? 방학만 남았습니다. 시험 보고 나서 오늘은 시간이 조금 넘기더라도 일탈이론의 3가지를 전부 살펴보고 끝낼 거고요.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전부 다 복습하는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콴다, 사회문화 콴다가 있으니 이용하면서 최대한 나를 우려 쓰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딴 얘기를 하고 싶지만 바로 진행해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D님이 없어요. 혼자 하는 겁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혹시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뭐였어? 공무원 사회. 공무원 사회 뭔 요제? 그렇지. 관료제 있었고, 관료제를 벗어난 탈 아이돌, 탈 아시아 하는 것처럼 탈 관료제 있었다. 요 둘의 차이점을 비교했었는데, 뭐도 봤었다? 이 2가지의 뭔 통점? 공통점도 살펴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걸 넘어서 조직이란 무엇이고 집단이란 무엇인지, 조직을 관리하는 형태는 무엇이 있는지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조직과 이 집단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편해. 천국 유토피아지. 근데 말 안 되는 쉐끼들이 있고 말 거짓말하는 쉐끼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피곤해.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마지막 시간, 인간의 악한 면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약간 이렇게 혀차는 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합니다. 안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일탈이라는 건데, 자, 일단 이것부터 보자. 일탈 이론에는 크게 보면 3가지, 작게 보면 4가지인데 우선 2갈씩으로 결론부터 말합니다. 이거는 100% 출제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년 모의고사를 풀든 수능을 풀든 한 문제씩은 반드시 나오고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사회문화에서 낼 수 있는 어려운 문제 중에 그나마 가장 사회학의 내용을 잘 담고 있고, 이 사회교육과에서, 즉 임용을 볼 때 사회에서 물어보는 내용과 가장 근접한 게 이거야. 그러니까 가장 있어 보이면서 가장 어렵고 폼 잡을 수 있는 게 이 단원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옛날 생각이 나. 라떼는 일탈이론을 말이다. 직접 조사해보고 그랬어. 이런 생각이 나서 신나셔가지고 막 눈 뒤집히셔가지고 출제를 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안 나온다, 이번 수능에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에 일탈이론이 안 나온다, 제가 과감하게 피자 먹고 싶은 거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뭐 먹고 싶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약간 불안해요. 혹시나 내가 이거 다른 수업에서 언제였지? 지난주에 사이나 C반인가? 거기서 내가 이거 안 나오면 1인당 내가 람보르기니 사주겠습니다 했는데 녹음한 친구가 없길 바래요. 약간 불안합니다. 자, 해서 아무튼 그 정도로 중요한 주제고, 근데 중요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 계속 혀를 차는데 약간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반응, 피해자면 닥치세요 하는 그분도 약간 혀를 계속 차던데, 듣기 싫지만 안 할게, 안 해볼게. 자, 일탈이론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노미 이론이 있고, 2번째 차별교제 이론, 마지막 낙인 이론까지 있는데, 자, 용어가 다 낯설지? 익숙한 용어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그렇구나, 이런 거군 하고 쉽게 받아들이기, 이해하기가 간단한 그런 내용들인데, 자, 봐봐. 아노미 이론만 2가지로 갈라집니다. 다른 거는 한 사람이 주장을 해서 그 이론이 유명해졌는데, 요 아노미 이론만 2 학자가 네 말도 맞아, 네 말도 맞아, 좋다 좋아, 둘 다 맞아가 됐단 말이야. 자, 이 아노미 이론에는 2명의 유명한 학자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드르켐이라는 사람이고, 2번째는 동생이야. 디르켄보다 60살 동생,
미국의 사회학자 머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디르켐이 먼저 아노미를 만들었는데 한 60년 뒤에 머튼이 태어나서 아노미를 보니까 D형, 형 말이 맞는데 좀 고쳐줄게. 내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아노미 이론이 정립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게 될 일탈이론은 총 4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3가지지만 디르켐의 아노미와 머튼의 아노미는 결과만 같지 과정과 내용은 거의 달라요. 따라서 그냥 디르켐 아노미 하나, 머튼 아노미 둘, 3번째 차별교제, 마지막 낙인이론, 이렇게 4가지를 우리는 일탈이론에서 다루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아웃라인을 청사진을 잡아놓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좋아요. 이제 조금 카메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막 인이어도 꼽고 막 드립도 치고 했는데 이제는 약간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1대1로 과외해주는 느낌? 막 두근두근 비밀 과외 그런 거 단추 하나씩 풀고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볼게요. 여러분 진도 나가는 거 좋아하니까. 일단 일탈 이론이라는 건 일탈을 가지고 만든 학문적인 이론인데 그럼 일탈이 뭔데? 우리가 말하는 일탈 청소년, 일탈을 저질렀네? 너 이거 일탈 행동이야? 라고 할 때 그 일탈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탈이란 건 진짜 간단해.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딱 2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건데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네? 또는 이렇게 하기로 규칙, 약속을 정해놨는데 약속대로 하지 않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일탈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으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청소년 신분에서는 음주, 흡연 아니면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길거리에 침을 뱉는다거나 또는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그런 거, 새치기 이런 것들도 다 일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느끼기엔 일탈이라는 건 전부 경찰서 가는 거, 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일탈이란 일탈 안에 범죄라는 거는 그냥 포함될 뿐입니다. 됐나요? 일탈이라고 해서 모두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는 모두 일탈에 해당된다는 거지. 우리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범죄네요. 길거리에 침 뱉는 것도 범죄인데 자, 아무튼 우리가 간단한 일탈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럴 때 몰래 이렇게 쓰레기 휙 버리는 거 걸리면 범죄가 되지만 여하튼 이런 식으로 작은 그런 양심에 찔리는 행동들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간다고 책으로는 차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상을 벗어난 행동들이 모두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는 뭐야? 모두 정상과 법에서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범죄는 일탈에 포함되는 것이다. 범죄의 더 큰 범위가, 더 큰 범주가 일탈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일단 됐지? 일탈이란 건, 자, 우리 모두, 선생님 포함, 일탈자들이 모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수업 제대로 안 들으면 일탈입니다. 이거를, 몇 교시에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9시 40분이든, 맞나요? 9시 40분이든 12시 30분이든 바로 수업을 들어야 실시간이 원칙이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 학교 수업의 규칙인데 바로 안 듣고 선생님 잤어요. 모르겠어요. 이딴 소리 하면은 다 일탈이라는 소리지. 됐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일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3가지 이론 살펴봅시다. 우리가 일탈이 뭐야?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아. 일탈에 관한 이론에는 무엇이 있어? 라고 물어본단 말이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디르켐 형님과 아우 머튼이 주장한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노미 이론은 영어로 카오스,
이게 원래는 발음이 케이아스인데 너네들은 케이아스 하면 그냥 야스밖에 모른단 말이야. 다 선생님 야스요? 이러니까 카오스, 혼란, 혼돈한 상황을 영어로는 카오스라고 부르고 프랑스어로는 아노미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아노미 이론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은 사회는 하나의 먼 기체로 움직인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사회는 하나의 먼 기체, 유기체라고 했던 이거 무슨 론? 그렇지. 기능론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능론, 그치? 자, 이러한 기능론자들은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좁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넓게, 와이드하게, FM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거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다.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왜? 왜냐하면 기능론과 거시적 관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원인과 대책을 볼 때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사실 일탈이론이라는 건 세상에서 정해놓은 규칙 또는 정상적인 행동을 벗어난 행동들인데 이거를 공부한 이유가 뭐야? 이게 왜 발생했는데가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발생했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 이론을 만든 거니까 요렇게 이게 무슨 관점, 어떤 이론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알면 조금 더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방법이 쉽게 와 닿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디르켐부터 봅시다. 디르켐 어디 나라 사람? 프랑스. 자, 프랑스 풀네임 뭐라고? 에밀 디르켐. 약간 어감이 이상해. 에밀 디르켐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살아가다 보면 큰 변동이 한 번씩 온다라고 이야기해. 뭐냐면 우리가 이 디르켐이 겪었던 가장 큰 사회 변동이 뭐냐면은 바로 산업혁명이야.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물건을 미친 듯이 찍어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법, 규칙 하나도 안 통해. 싹 다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거지. 이것처럼 산업혁명과 같이 사회적 혁명, 사회적 급격한 변동이 발생을 하면 기존에 지금까지 유지해 왔었던,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 왔었던 무엇과 규범과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가치, 판단 같은 게 전부 깨진다는 거야. 원래 농업사회에는 사람이 제일 중요했고 날씨가 중요했는데 이제 날씨 필요 없어. 꺼져. 날씨 상관없이 공장만 있으면 돌아갈 수 있어. 사람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컨베이어 벨트만 많으면은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까지 중요했던 거, 지금까지 지켰던 규칙들은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새롭게 이제 뭐 컴퓨터를 바꿨어요. 이제 뭐 옛날에 뭐였지? 막 윈도우 98 이런 거 쓰다가 윈도우 XP, 윈도우 10 이런 거 쓰려면 새롭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아직 다운받아지지 않은 상태. 됐나요? 기존에 있던 사회가 크게 변동을 해서 원래 있었던 규범 가치가 무너져 버리고 아직 새로운 규범이 성립되기 이전의 상태. 됐나요? 한 번 더. 급격한 사회변동 무슨 혁명?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에 있었던 무엇과 무엇이 다 없어져? 규범과 가치 판단이 다 없어져 버려서 아직까지 뭐가 성립이 안 됐어? 새로운 규칙이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 이를 즉 무슨 상태라고 부른다? 규범이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상태. 여러분들 요새 무지성 많이 말하죠? 그거처럼 규범이 없는 상태. 무슨 상태? 무규범 상태. 디르켐은 이거를 아노미라고 불렀습니다. 됐습니까? 기존의 사회가 다 깨져버렸어. 규범 꺼져. 가치 꺼져. 자, 그 상태에서 자 새로운 규칙 만들겠습니다. 업데이트 기간이야. 아직 업데이트 완료가 안 됐어요. 아직 클로즈 베타 중입니다. 그 시기, 그 잠깐의 시기를 무규범 상태라고 부르면서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할 때 혹시 선생님이 이거 말해준 거 기억나?
디르겜의 아노미는 에스이모 상태입니다. 에스이모 상태. 어디 나라 말 같아? 프랑스? 일본? 아니야. 에스이모 우리나라 말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에라 말 모르겠다. 이거 발음해야 되는데 삐 소리 넣기 싫어서 에라 말 모르겠다. 그 상태입니다. 에라 말 모르겠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 그렇게 일탈을 저지르는 게 디르켐이 말하는 아노미 상태, 일탈이 발생하는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자, 처음에 아노미 이론은 무슨 론자들이 말한 거다? 기능론자들이 말하는 규칙이나 규범은 누가 만들어? 누가 만들어? 사회 모두가. 그렇지. 사회적으로 공동체들이 이거 합의입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공동체들이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자, 규범만 만들면 사람들이 지켜 안 지켜? 지키세요. 자, 말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따라서 처벌과 같은 통제 수단. 말 들으세요. 안 들으면 죽어요. 협박 아님? 진짜 죽어요. 목 댕공. 요런 식으로 통제나 처벌을 강화시킨다, 약화시킨다? 강화시킨다. 새로운 규범을 만들면서 이거를 어겼을 시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강력하게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만들면 요 아노미 상태에서의 일탈은 사라진다 라고 말한 게 디르켐의 이론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바로 이어서 비슷하지만 달랐던, 자, 어디 나라? 프랑스. 이제 미국의 아노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옆으로 옮겨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노미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디르켐과 반대로 몇 살 동생? 60살 동생. 손자죠? 야, 근데 여기 외국이니까, 브라더! 디 브라더! 그거 아니야. 아노미 이론은 그렇게 생긴 것도 맞는데, 다른 게 또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게 뭘까, 형? 돈. 또? 돈 말고 또 갖고 싶어 하는 게 뭐 있어? 명예. 사람들은 누구나 돈과 명예와 같은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해. 우리는 이런 거를 다 합쳐서 문화적으로 누구나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똑같아 라고 머트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 되고 싶고 누구나 유명해지고 싶어. 그건 똑같아. 누가 됐든 욕망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요거 보고 있네. 너희들도 마찬가지잖아. 돈 많이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모두가 날 알아봤으면 좋겠고 셀럽이 되고 싶잖아요. 물론 셀럽이 안 되면은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똑같은 문화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 누구나 될 수 있어? 누구나 될 수는 있지. 근데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모두가 할 수는 없어. 이게 요걸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가능하다, 한정적이다? 한정적이야. 소수의 사람들만 요거를 이룰 수 있는 거야. 심지어 합법적으로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소수야. 따라서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 명예로워지고 싶지만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누구나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이걸 이룰 수 있는 거는 너무너무 한정적이란 이야기야. 따라서 어쩔 수 없지.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으나 요걸 이룰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나 방법이 한정적이야. 이거를 미흡하다, 또는 거부한 사람도 있겠지. 나는 요렇게 하기 싫은데? 라고 거부한 사람들 때문에 요런 거를 봤을 때 문화적 목표와 합법적 수단의 무순감 때문에 아노미는 발생하는 거야. 무순감? 괴리감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자, 감염병 예방 한 번씩 하시고 손 씻으시고 fucking 코로나 언제 끝날련지
우리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된 성수인이 라임 지리고 성숙된 성수인. 라임 좋았고요. 내가 한 거 아니고요. 자, 요런 식으로 우리는 모두가 문화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합법적 수단이 미흡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무슨 감을 느껴서? 괴리감을 느껴서 뭐가 발생하는 거다? 일탈이 발생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일탈이 발생하는 상황, 환경을 세 글자로 뭐라 불렀다? 아노미. 이런 상황을 아노미라 불렀고 여기서 일탈이 발생하는 거야 라고 머튼이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야 머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결해? 뭐를 개선하면 돼? 아무나 사람들이면 누구나 합법적 수단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 문화적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면 되지. 사회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거를 봤을 때 무슨 론자? 기능론자, 먼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을 주장한다. 따라서 제도를 개선해서 어떤 기회를 부여해? 사람들한테 불법적 기회를 부여해. 마약 하시고요. 김 사장이 보냈어. 사람 찌르고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해서 누구나 부자 되고 아이유같이 유명하고 돈 많아지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선의의 경쟁해서 합법적으로 너네들이 이루고 싶은 거 이뤄 라고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머튼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 자꾸 입에서 자꾸 내가 되새김질을 하는데 나도 하기 싫은데 미치겠어요. 어우 답답해. 아무튼 해서 우리는 이렇게 디르겜의 아노미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벌써 30분이 거의 다 돼가요. 근데 처음에 말했듯이 오늘은 일탈 끝낼 거야. 따라서 차별적 교제 이론은 재밌지만 빨리 끝나고 낙인 이론은 재밌으면서 중요해요. 따라서 요거 한번 싹 지우고 칠판 한번 정리하고 차별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까지 하고 오늘은 내가 그래도 내가 40분 안에 끝내볼게. 알았지? 마지막이니까. 자, 칠판 한번 정리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탈이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탈이론 중에 두 번째 이론은 차별교제 이론인데 요거 쉽게 말하자면은 일탈을 왜 저지르느냐? 그건 나쁜 사람들이랑 사귀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교제가 어떤 교제예요? 그치? 이성교제지? 뭐 구면교제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미안. 자, 여러분들이 교제하다는 건 누군가랑 사귄다, 누군가 교류를 한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는데 따라서 그런 거야. 사람들은 차별적으로 일탈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만나니까 일탈을 저지르는 거야 라고 누가 말했을까?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익숙한 이름일 수 있겠지만 서덜랜드라는 이렇게 썬더랜드 같은 서덜랜드라는 사회학자 아니고 범죄학자가 요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별교제 이론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아까 봤던 아노미 이론은 무슨적 관점? 넓게 보는 거시적 관점이었다면 얘는 달라. 거시적 관점이 아니야. 거시적 관점이 아니면 무슨 관점일까? 그렇지. 미시적 관점이겠죠.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왜 발생하는지 방금 처음에 말했다.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랑 지속적으로 무슨 작용을 하니까? 우리 많이 이야기했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무슨 작용? 그렇지. 선생님 이름이랑 비슷한 성호작용 아니고요.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과 이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 일탈이 발생해. 우리는 요거를 차별교제 이론이니까 요 상호작용을 교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거를 접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차별교제 이론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조금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차별적 접촉 이론이라고도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냥 상호작용으로 이해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교제,
접촉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교제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일탈을 어떻게 돼? 획득! 요거를 일탈을 학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요거를 무슨화된다? 우리가 요거를 체득한다라고도 부르는데 세 글자로 무슨화? 내면화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내부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일탈, 나쁜 사람들이랑 나쁜 걸 배우다 보니까 아하, 요렇게 하는 거군 하고 요것이 나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말했잖아.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모의고사 1등급 맞으면 마이쮸 사드림 했는데 미친 4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마이쮸를 훔쳐야겠어. 그래서 편의점으로 달려갑니다. 아저씨가 막 돈 계산하고 계시니까 그때 마이쮸 2개를 샤샥 해서 넣었습니다. 근데 학생이 아니지. 잠깐만요. 해서 잡혔어. 그래서 그대로 철컹철컹 경찰 뭐라고 해야 돼요? 경찰이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데 판사님이 그날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마이쮸 하나당 1이어 마이쮸 총 2개 2이어 징역 2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가 징역 선고받았으니까 깜빵 교도소 가겠지. 교도소 가서 쭈글쭈글 막 아저씨들 막 등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쭈글쭈글 하고 있어, 선생님. 그러면 이제 쫙 이야기하겠죠. 신입들 그쪽부터 본인 전적 말해봐. 폭행, 살인미수, 살인치사, 과실치사 막 나오는데 마지막 너 키 크네. 너 뭐야? 저 마이쮸 훔쳤는데요. 이러면 막 폭소, 웃음벨 이런 상황에서 다른 형님들이 쓰고 옵니다. 마이쮸 이리 와봐. 예. 야, 너 무슨 마이쮸를 훔치다가 징역을 받냐? 이왕 훔칠 거면 기니도 훔쳐봐야지. 예? 람보르기니 정도 훔쳐봐야 너네가 이게 빵살이를 해도 너가 살만할 거 아니겠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선생님은 마이쮸를 넘어서서 기니, 람보르기니를 훔치는 방법과 팰리스, 타워 팰리스를 터는 방법을 습득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나쁜 아저씨들 형아들과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상호작용을 하면서 친해졌어. 그렇게 해서 뭘 배웠어? 집과 차를 타는 방법을 배워서 요거를 전직, 도적 뭐 이런 식으로 내면화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서덜랜드는 사람들이 일탈을 가장 많이 학습하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본 결과 조사를 해보니 교도소에서 사람들은 일탈을 가장 많이 배워서 오는구나 라는 결론과 함께 요 이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일탈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치? 너네가 알고 있는 거 엄마들이 항상 자주 하는 말이야. 너 걔랑 놀지 마. 나쁜 친구들이랑 안 놀면 됩니다. 나쁜 짓 하는 친구들이랑 못 놀게 하면은 문제는 해결돼요. 요거를 조금 학문적으로 바꾸자면 일찰 집단과의 무엇을 한다? 상호작용 또는 교류를 차단하면 일탈이 발생하지 않겠지. 나쁜 친구들한테 나쁜 걸 배워 오니까 나쁜 걸 못 배워 오게 나쁜 친구들을 멀리하면 일탈은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굉장히 아니란 생각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착한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은 문제가 없겠지 라고 결론을 내린 게 범죄학자 서덜랜드의 생각이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선생님 차별적 교제 이론이 미시적 관점이라면 요건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해당이 되나요? 네, 요거는 두 가지 허점 때문에 상상론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 이론에는 명백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생각해봐. 퀘스천. 항상 일탈자들을 만나지만 일탈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경찰. 또 검사. 요런 사람들은 눈 뜬 순간부터 퇴근할 때까지 누구만 봐? 범죄자들만 봐. 근데 그 사람들 물론 TV에서 막 대한민국 검사로서 이러면 안 됐는데 막 이러면서 막 미안하다 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그런 거 떠나서 그 사람들은 그건 정말 특수한 상황이고 대부분
대부분은 범죄를 항상 범죄자들만 만나지만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서덜랜드야? 어떻게 설명할래? 모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차별교제 이론은 한계점이 명확하고 또 한 가지는 이따가 마지막에 이 이론별 공통점들을 이야기해주면서 그때 왜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좋아. 이제 화면 살짝 옆으로 옮겨서 낙인 이론과 이론별 공통점 말하고 2외고사 시험 범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따라오세요. 마지막, 레알 찐막. 낙인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던 것 중에 지금까지 일탈 이론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어딜까? 막 여러분들 아노미요 하는데 외국어라고 다 많이 나오지 않아, 여러분? 그 문화 사대주의야.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 낙인 이론입니다. 왜냐면 낙인 이론은 여러분들한테 교육학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낙인 이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에서도 무수히 많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게 낙인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한 이론이라서 요거를 시험에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자, 방금 봤던 차별 교제 이론은 미시적 관점이었다면 아직 안 나온 거 미시적 관점인데 요건 정확하게 이거에 부합합니다. 무슨 론? 상징적 상호작용 론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상상론에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인데 왠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낙인 이론이 뭐냐면 우리는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이 행동을 봤을 때 사람들이 미친 새끼, 이 범죄자 새끼 그러면 요거는 범죄 또는 일탈이 되는데 행동을 보고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 그건 범죄가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수영장에서 갑자기 옷을 훌렁 벗어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별 문제가 없네.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기 어디야? 성수욕 앞에서 옷을 훌렁 벗으면 이 미친 범죄자 새끼, 미친 새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고. 같은 행동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일탈이인지 일탈이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게 낙인 이론의 주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그걸 지켜본, 그걸 바라본 구성원들이 그 행동을 부정적으로 뭘 하면?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평가하게 되면 미친 거 아니야? 저 왜 저래? 라고 정신 나갔네 라고 평가한다면 그거를 들은 사람들은 무엇이 형성돼?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무언가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의 인격, 자아를 형성해 보입니다. 이것을 아까 했었는데 내 모습, 나의 안쪽 모습을 꽉 요거를 채워버려. 나의 먼면화, 그렇지. 내면화 되어버립니다. 내가 저지른 건 범죄자들이나 하는 행동이구나. 내가 저지른 건 잘못된 행동이구나. 라고 깨닫고 안 하면 문제가 안 돼. 근데 내가 잘못됐어? 이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오케이? 지금부터 확실히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라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더 큰 일탈을 저지릅니다. 수영복은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수영복도 입고 입지 않아요. 막 아무 데서 다 막 벗어 제껴요. 거의 그냥 훌렁훌렁 그냥 집처럼 그냥 막 다 벗습니다. 요렇게 되면은 우리는 요런 것들을 보고 2차적 일탈이라고 합니다. 막 지하철에서도 벗고요, 버스에서도 벗고요, 택시에서도 벗고요, 계속 벗어요. 이러다 카메라 켜고 벗고요, 막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2차적 일탈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지. 따라서 요거에서 일탈 이론은 조금 특이한 성격을 가져서 요것만 특징을 따로 적어봤는데 앞에 거는 특징이 없었죠. 다른 이론들은 아노미 이론이나 차별교제 이론은 그냥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해야 돼? 왜 발생했고
요렇게 해결해야 돼. 만 알면 됐지만 요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이론이라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일탈이 발생한 거에 있어서 한번 실수로 발생한 일탈을 신경 쓸까? 실수 이후에 부정적 자아가 형성 내면화되어서 그 다음에 저지른 일탈을 신경 쓸까? 말이 복잡하다고? 처음 저지른 일탈을 중시 여길까? 두 번째 저지른 일탈을 중시 여길까? 그렇지. 두 번째. 여기 그대로. 이들은 2차적인 일탈이 발생한 원인을 찾는데 더 신경을 씁니다. 첫 번째 저지른 건 오케이 실수일 수 있고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인정할게. But 두 번째부터 확실히 보여줄게 기쁜 밤의 유혹 2차 일탈자 이런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라고 요런 것 2차적 일탈을 찾아보게 되는 게 낙인 이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들은 처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한 행동 자체에 관심을 가질까 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나 해석에 관심을 가질까 그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평가하냐에 따라서 그거는 일탈이 될 수도 있고 일탈이 안 될 수도 있어. 조선시대에는 머리를 밀면 어디 부모가 머리 준 자식 요 호로새끼 이러면서 욕할 수 있지만 요새는 아니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행위 자체랑 상관없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낙인 이론의 특징이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사람들을 제한하고 벌 주는 게 평등의 차별적이야? 차별적이야. 따라서 낙인 이론은 차별적 제재가 강하게 나타나. 사람들마다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범죄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처벌을 하는 게 다 달라. 어디 나라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성별 또는 인종, 종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지. 따라서 차별적으로 제재가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말은 즉슨 일탈에 어떤 기준이 없어? 정확한 무슨 기준? 어떤 기준? 객관적 기준. 일탈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그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 됐나요? 차별적 제재가 강하게 나타나고 일탈에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탈이론의 특징입니다. 요 세 가지 특징 꼭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일탈이론도 해결해야지. 어떻게 해결해? 사람들을 잘 생각해야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죠. 사람들을 평가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 한 번에 나쁜 놈아 하지 말고 나쁜 놈이 아니지 않을까 사실? 라고 고민해보라고. 그 사람한테 욕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라고 두 번 생각했나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굉장히 거대한 이론을 만들어 놓고 깜찍하게 대책을 제안을 했다. 요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정확한 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세 가지 이론을 살펴봤는데 세 가지 이론들을 비교하는 거. 참 우리나라 민족 분류하고 비교하고 차이점, 공통점 찾는 거 좋아해. 그래서 요게 킬링 포인트인데 이론별 공통점들이 몇 가지씩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시험에서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를 포함해서 한번 이야기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떨어질 것 같아요. 첫 번째, 차별적 교제이론. 차별교제이론 뭐였어? 나쁜 친구 만나면 범죄를 저지른다. 차별교제이론과 사람들이 나쁜 새끼라고 하니까 진짜 나쁜 새끼가 된다? 낙인이론. 요 차별교제이론과 낙인이론의 비슷한 점, 공통점은 사람이 일탈자가 된 결과를 중시해, 과정을 중시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범죄자가 되어가는구나, 일탈자가 되어가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론을 만든 거야. 자, 한 번 더. 과정을 중시 여기니, 결과를 중시 여기니. 그치. 노란색.
과정을 중시 여긴다.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물어본 겁니다. 차별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은 사람이 일탈자가 된 과정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이론화 시킨 거야. 왜 사람이 일탈을 저지르지?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 과정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한 이론들이니까. 두 번째, 차별 교제 이론, 나쁜 친구랑 놀면 나쁜 짓을 저지른다. 아노미 이론, 세상은 혼란, 디귿겜은 뭐? 사회 변동으로 인해 뭐가 사라져? 기존의 규범과 가치가 사라지니까 그로 인해 새로운 규범이 확립되기 전에 먼 규범 상태, 무규범 상태, 세 글자로 뭐? 에라, 말, 모르겠다. 그런 아노미 상태와 머튼이 말한 인간은 누구나 무슨 목표를 가져? 무슨 목표? 컬처, 문화적 목표를 갖는데 뭐가 없어? 어떤 수단? 합법적 수단이 없어. 그렇게 발생하는 게 아노미 일탈이다. 라고 했던 요 차별교제 이론과 아노미 이론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일탈이란 무엇인지 정확한 기준이 있어 없어? 있어. 정확한 기준을 세 글자로 줄이면 무슨적 기준? 주관적인 게 아니겠지. 객관적 기준이겠지. 일탈을 주관적 기준으로 바라보는 건 뭐야? 낙인 이론이고. 일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있는 건 뭐야? 차별 교제 이론과 아노미 이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탈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보기 때문에 상상론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상상론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일탈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일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지. 됐나요? 좋았어.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온라인 수업이 앞으로도 방학할 때까지 올라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2회고사 시험 범위는 오늘 강의가 마지막입니다. 종강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실질적 종강이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진짜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이랑 처음에 어색하기도 했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나 고민도 진짜 많았었는데 반응도 너무 잘해주고 질문도 정말 많이 해줘서 정말로 여러분 덕분에 첫 교사 생활이 나의 선생님으로서의 첫 인생에서의 시간이 되게 값지고 하기 잘했다. 나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음 학기도 여러분들이 성실한 태도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내가 티키 하면 타카, 내가 야 하면 너가 예 이런 식으로 잘 이어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들어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 선생님은 항상 응원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많이 길었네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번 주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았고 완강한 거 축하드립니다. 2학년 신선한 사회문화 1학기 실질적 마지막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